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 토토 5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 최종 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엘체가 홈일 때는 알라베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체가 정배당을 받았고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의 두 팀 특히나 최근에 엘체의 모습이 생각보다 놀랄 정도로 경기력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격 찬스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적은 기회에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했었던 엘체인데 뭐 그 정도까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습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은 팀이긴 한데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역습은 괜찮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라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엘체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보단 다른 경기에 폴더를 더 쓰고자 해서 이 경기는 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일단 슈투트가르트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두 팀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이 두 팀이 보여주는 현재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다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공격에서의 모습들 특히나 빠른 템포나 역습에서의 모습들 압박도 굉장히 좋고요.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슈투트가르트의 모습을 본다면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는 흐름이 주춤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으로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제 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연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이 조금 너무 높다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도 일단은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인츠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호펜하임 상대로 뭐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흐름이 그 두 팀에서는 마인츠가 좀 앞서는 모습인데 두 팀 다 지금 연패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연패하는 과정을 보면 마인츠는 공격에서 최근에 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고 호펜하임은 뭐 상대가 강팀이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공격 찬스는 오히려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경기 자체를 좀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는 호펜하임이 훨씬 더 마인츠보다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츠가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호펜하임의 이 역습이나 특히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마인츠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츠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이변으로 마인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호펜하임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모습만 보자면.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배당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은 아우크스부르크 팀 스타일 자체가 이 밸런스가 나쁘진 않지만 이 공격이나 수비나 특색이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많이 불안한 팀은 아니지만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니온 베를린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본인들이 불리한 경기에서는 좀 잘 비비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전적에서의 좀 앞서는 모습들, 이 분데스리가가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완전한 역배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니온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런 경기 때 우니온이 좀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네, 이 아르미니가 글라드바흐에게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라드바흐가 아르미니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글라드바흐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글라드바흐가 아르미니 상대로 좀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된 점, 글라드바흐의 경기력을 좀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최근에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아르미니가 이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근데 저는 글라드바흐가 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미니가 최근에 모습들이 나쁘지 않지만 글라드바흐의 많은 활동량이나 아니면 압박으로 인한 이제 볼을 탈취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들, 결정력은 분명히 아쉬운 팀이라서 무승부를 바칩니다. 저는. 근데 글라드바흐가 이 상성에서 앞서는 부분이나 경기력적으로도 아르미니 상대로 상성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래드바흐가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르미니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쾰른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뭐 특이사항도 없고 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프라이부르크가 앞서긴 해요. 프라이부르크가 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보여주는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압박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쾰른과 비교했었을 때는 경기력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쾰른이 저는 켈린의 경기력도 물론 뭐 좋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데스리가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서 무패 투픽을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승무패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크게 나지 않고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앞서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쾰른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4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카디스 상대로는 좀 강했었네요. 3승 4무 1패로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단 1패밖에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팀에게 해외 배당에서 1.83 배당 이러면은 국내 배당에서 1.7점대 배당을 받을 텐데 저는 카디스의 경기력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가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좀 무뎌진 모습들이 있고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팀이죠.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시즌에 역습이나 아니면 크로스, 세트피스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카디스고 수비적으로도 마요르카보다는 덜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카디스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마요르카가 정배당을 받은 게 이 경기는 좀 마요르카 사이드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연패가 긴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요르카가 어쨌든 홈에서는 섬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카디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라요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라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일단은 셀타비고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렸고 예상대로 일단은 셀타비고 쪽으로 배당이나 투표율이나 다 이제 정배당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사실은 셀타비고가 앞서긴 하죠. 근데 라요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 물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해도 이 셀타비고도 일단은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이런 크로스 모습들은 좋긴 한데 수비적으로는 좀 공간이 있습니다. 라요가 공격력이 저는 나쁜 팀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요가 이변이 나온다면 승리를 하는 그런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두 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세비야에게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연패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고요. 하지만 세비야가 오사수나 상대로 지금 1승 1무 8패로 상대 전적에서의 굉장히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초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사수나를 제가 좀 이변으로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공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오사수나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세비야가 오사수나가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낮은 팀이 아닙니다. 세비야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상대팀이 좀 라인을 내리고 좀 가두면은 좀 세비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오사수나처럼 좀 공간이 있는 팀이라면 또 라인이 낮지 않은 팀이라면 세비야의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홈일 때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한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두 팀이 지금 이 발렌시아가 홈일 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제 두 팀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무승부가 너무 많아지는 타이밍이고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바라봤었던 부분들은 이 소시에다드를 최근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좀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발렌시아가 경기력은 현재 경기력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스쿼드적으로 더 좋은 팀인 부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경기인데 말씀드린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 그리고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린 부분들, 이 정도로 몰리면 무승부가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경기력대로 발렌시아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굉장히 좀 지우고 싶긴 해요. 난해한 경기인데 어쨌든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도르트문트가 2연승을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홈일 때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쿠젠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지난 경기 때 호펜하임 상대로는 조금 경기력적으로는 좀 밀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했고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이 레버쿠젠 같은 팀은 뭐 아니면 도죠. 확실히 공격에서의 선수들은 많은데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의 숫자가 많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습으로 나아갈 때 실점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도르트문트가
지금 공격적으로는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제공권도 좋고요. 그래서 레버쿠젠과의 상성을 봤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더 앞선 도르트문트고 수비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는 도르트문트라서 이 경기는 좀 정배당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에서도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줬었던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승부 쪽이 지금 투표율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 배당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뭐 바르셀로나가 생각보다 배당이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가 사실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홈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너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도 수비적으로는 이번 시즌 단단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격적으로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와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저는 좀 경기력적으로 앞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초안과 동일하게 바르셀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그로이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볼프스부르크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최근에는 패배가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볼프스부르크가 그로이터 상대로 일단은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력이 사실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력을 좀 믿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공격적으로 찬스들이나 아니면 밸런스적으로 좀 갖춰져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도 많고 결정력도 이 찬스는 있는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 시즌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그로이터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유리해 보이고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은 그로이터가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도 역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프스의 승부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는 비아레알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베티스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수비적인 그런 공간들 베티스는 공간이 상대팀이 내주면 빠른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베티스도 물론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인 베티스를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베티스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프로토 영상과 풀벳 톡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